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을. 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수사 기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필요로 하면은 유영하 변호사한테 가지고 와 해도 되고, 아니면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또 시키도 됩니다. 예, 열람 복사 신청을. 근데 그걸 통하지 않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등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영하한테도 그치지 않고 시키지도 않고 국선 변호사한테도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우편으로 이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그걸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뭔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감지를 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왜 대통령께서는 직접 우편으로 그 검찰의 수사 기록을 열람 신청을 했을까? 유영하를 거치지 않고. 그럼 유영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추론은. 자, 이 태블릿 PC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은, 태블릿 PC가 여러분들, 사실상 이 탄핵에 이 완전히 도화선을 그냥 휘발유를 끼얹어 버리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났었죠.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 최순실의 그 태블릿 PC 거기서 수정을 하고 했다. 그것 때문에 거의 완전히 그냥 촛불이 그냥 난동급으로 그냥 이게 일어나 버렸죠. 그 문제의 태블릿 PC,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게 최순실의 취미라고 한 그걸 태블릿 PC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 문제의 태블릿 PC가 국가수 검증한 결과 최순실께 아닌 걸로 거의 밝혀졌죠. 그럼 누구의 태블릿 PC? 김한수의 태블릿 PC로 거의 또 확정적이죠. 이제 이런 걸 대통령께서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자, 그럼 누가 이걸 조작했을까? 최순실 것이라고. 누가 조작했을까? 누가 조작했겠어요? 이 조작 범인을 찾아면 되는 거예요. 이제 추론컨대 거의 99.999% 검찰 놈의 새끼들, 거의 검찰 특검 놈의 새끼들이 그 당시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윤석열 특검보가 있었죠.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 그 밑에 이제 이 검사 또 새끼들 등 일마들이 조직적으로 태블릿 PC를 최순실 것도 아닌데 최순실이가 사용한 것처럼 거기에 연설문을 심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손가락을 확 분질러 버릴래, 이놈 새끼들.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뭘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유영하를 제끼pu고, 유영하가 어느 정도 그 수사 기록 가지고 있어요. 10만 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수사 기록.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유영하. 안 가지고 있으면 유영하를 시켜도 되는 건데, 아니면 국선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우편으로 그냥 신청을 했다니까. 우편으로.
이제 칼을 뽑아드는 것 같아요. 칼을. 예. 저는 이 검찰의 그 수사 조작이 있었다는 거에 가능성을 둡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탄핵의 주범이야 뭐 대충 나와 있죠. 뭐 김무성부터 해가지고 등 뭐 그 위로 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믿었던 사람인데 누가 배신을 했느냐.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이제. 수사 기록만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수사 기록을 읽을 때 엄청나게 골똘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책 읽듯이 그냥. 본인에 대한 수사 기록이니까 사실상,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속되고 나서 딱 3번 이제 어떤 이 변화를 줬어요. 한참 그 2017년도에 그 1심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치소 법원 오가면서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4번 100번 정도 재판 받았다 했죠.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100번 정도 재판 받았다니까요. 하루 10시간 그것도 일주일에 4번씩 그 살인적인 재판을 받았어요.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24년 판결을 때려버리니까 그 이런 개판이 다 있어 판단 안 했겠어요. 의미 없다. 뭐 재판 보이콧 선언해 본 거예요. 그래가 국선 변호사 선임 내고 기존에 있었던 이 변호인단은 다 해산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린 거죠. 그냥. 그 유영아만 이제 이 면담하는 걸로 딱 남겨놓고 있었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구속되고 나서 3번의 변화가 있었. 3번의 그 어떤 그 메시지가 있었다 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재판은 진실을 말하는 곳이지 소문을 말하는 곳이 아니다 했습니다. 재판은 진실을 말하는 곳이지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거 전에 우리 4.15 총선 한 달 보름 전입니까? 한 45일 남겨놨고, 침묵을 깬 옥중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태극기 하나 대라 했고, 저 무능한 야당과 함께 하라 했습니다. 예, 함께. 예. 무능한 그러니까 저 거대 야당, 질책을 하면서, 그래도 함께 하라 했었어요. 태극기 세력 하나 돼가지고, 거대 야당과 함께하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박근혜 본인도 같이 싸우겠다. 그렇게 옥중 편지를 그때 썼었죠. 그게 두 번째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였어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결백을 이제 한 대목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이제 이 현상이 벌어졌죠. 방금 이야기했던 이 검찰 특검 놈의 새끼들이 수사한 그 기록, 직접 열람 그 복사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 이 대통령께서는 이 마지막 이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포착하려고 구속된 지 3년 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칼을 빼들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한방 승부를, 본다는 거죠.
단 한 번에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구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단 한 번에 그 어떤 이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그 전략을 구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무 그게 지금 그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세력이라면은 자기를 떠받치는 충성을 다하는 이 정치인들이 포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주변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싸워야 되는 이런 그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적인 이런 그 어떤 본인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그 명예 회복이라든지 뭐 이 파괴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부분들을 지루하게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는 뭐 이거는 성공 확률이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그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걸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한 사람 같으면은 그 저렇게 오래 구속돼 있었으면은 온갖 그 어떤 그 이 메시지 막 수시로 던지고 했을 건데 보세요. 딱 편지도 딱 한 번 내고 끝내버리잖아요. 편지도. 그리고 이제 직접 수사 기록 딱 챙겨버리고 수사 기록. 아마 그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미 결백한 거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지금 검찰의 구형이 35년 때려졌지만은 거기에 사실적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 하나도 나온 게 없죠. 25년짜리 일명 뭐 국정농단이라는 그거는 뭐 미러 케이스 보처재단 이런 부분들 뭐 기업들 뭐 강요 뭐 등 해가지고 죄를 물어서 25년을 때렸어요. 근데 그 재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재단이었다 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정원 특활비죠.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때려 매겨버렸습니다. 10년. 자, 그 국정원 특활비를 뭐 30, 뭐 몇 억이야. 이게 33억이가 몇 억이고, 이거. 예, 한번 보자. 잠깐만, 이 뉴스가 어디로 갔구나. 이거 뭐 없네. 어쨌든, 그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사적으로 그걸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10년을 때려 매겨버렸어요. 근데 그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10원도 없습니다. 검찰은 그거 제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사용했느냐? 그것도 검찰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제시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 명의 국정원장한테 그 국정원 특활비를 특수활동비를 30 몇 억을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증거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또 팩트면서
근거를 제시 못하는 이 검찰. 어디에 썼는지 그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제 진짜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예? 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 33억을 받아가지고 뭐 3억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뭐 30억은 진짜 뭐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검찰이. 그걸 제시를 못한다는 거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거는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이든 역대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그거 한번 다 까봐야 되겠네요. 예?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사적으로 거의 다 사용했을걸요. 박근혜 대통령님만 사적으로 사용 안 하고 문재인도 까야지. 그럼 국정원 특활비. 문재인도 국정원 특활비 그 국정원에서 받을 거 아니냐고. 그거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당연히 까야 안 되겠어요. 그 이전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뭐 그때 검찰이 뭐라 했나 그때. 옷값을 대납해 줬다고 했어요. 그때. 국정원 특활비로 박근혜 대통령 그 자기 옷값을 대납해 줬다. 그게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그때 재판 과정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웃기는 게 이 검찰 새끼들은 국정원 특활비 이거 불거져 오기 전에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를 성립시켜서 엮으려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대납해 줬다. 대신 내줬다. 이거만큼 확실한 경제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성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바로 이재용한테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 최순실이가 받았으니까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다. 이게 바로 3자 뇌물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용한테 묵시적 청탁을 묵시적 가만히 있는데 이 관심법이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한테. 그 묵시적 청탁,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그래서 이재용이가 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다는데 그 뇌물도 없어요. 삼성이 말 지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예. 말 그것 또한 내가 일찌감치 이야기했죠. 그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삼성 소유고 그 말은 성마 정유라는 금메달리스트고 아시안게임 성마 팀 단체 종목 금메달리스트죠. 마장마술. 그 팀한테 말을 스폰한 거예요.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소유는 삼성이고 우수한 성적 내는 선수한테 기업들 수백억씩 스폰합니다. 현찰로도 스폰해요. 예? 김연아나 저런 거 한번 보세요. 그래요. 예, 내 말이 잠깐 흘러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그런 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성립시키기 위해서 옷값을 대납해 줬다 해놔놓고는 이 국정원이 아니고 이 검찰놈의 새끼들이 옷값은 최순실이가 대납해 줬다 해가 그래 경제 공동체로 엮어버리고 3자 뇌물죄 해가지고 가공을 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불거져 나오니까 그걸 또 죄를 성립시키려고 아무리 뒤다봐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적으로. 공적으로 다 사용한 거예요. 공적으로. 팩트는 공적으로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놈의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불했다. 국정원 특활비로 옷값 지불한 것도 아닌데 최순실이가 옷값 지불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 돈으로 옷값 다 줬어요. 대통령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옷. 예? 입는 옷. 평균 환불 대통령이 입는 옷값 100만 원짜리였답니다. 환불에. 그렇게 검소해요. 저 양산댁 저거는 샤넬 자켓이나 척 걸치고 무슨 꽃돼지가 샤넬 걸친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저팔계지 그대로. 네? 아니 저팔계가 샤넬 자켓 걸친다고 밍크 코트 걸친다고 그게 무슨 여우가 됩니까? 예? 저팔계는 저팔계일 뿐이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검찰 놈의 새끼들이 주장한 최순실이가 옷값 대내해줬다는 그거는 또 뭐며? 국정원 턱갈비 또 옷값 대내주는 게 뭡니까? 하나만 정하세요. 이 억지 주장을 하려면 이 검찰 새끼들. 적어도. 그러니까 검찰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몇 달 전에는 최순실이가 옷값 대내해줬다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죄를 물어버리고, 그래가 25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딱 이렇게 이제 범죄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범죄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값은, 팩트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해줬습니다. 최순실이가 해준 증거도 없고, 국정원 턱갈비로 옷값 대내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 측은 맘대로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렇게 이 죄 없는 대통령이 지금, 3년 넘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다고요. 자, 이제 이 사탄파의 몰락, 이 사탄파의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사탄파의 몰락. 그리고 저 공병호 씨가, 공병호 저 양반이 완전히 2016년도 11월 달에, 이야, 요거 하나만 들려줄게요. 예. 완전히 이 공병호 이 사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 영상 녹음 파일인데, 뭐를 하나 들려드릴까? 2016년 12월 달에, 잠깐만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해먹었는데 박 대통령은 자, 이거는 공병호 씨의 이 육성 음성입니다. 예, 영상 녹취록인데, 자, 2016년 12월 탄핵 일어나고 나서 아마 2016년 12월 13일 날 이 공병호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해먹었는데 박 대통령은 본인이 포켓에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게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냐, 그런 이야기를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먹었던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그 양반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고, 이번 사건을 보면은 박 대통령이 기업주를 불러서 기금을 거둔 거죠. 그 일회재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뇌물수수죄나 제3자의 뇌물공여죄나 그 부분은 법조인들이 판별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그것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직권 남용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했든지는 별로 관련이 없고 행위자가 누구냐야 행위자의 그런 활동이 적법하냐 아니냐 문제를 아마 검찰과 앞으로 헌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사람이 많이 해먹었는데 관 대통령은 조금밖에 해먹지 않았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주장은 사실 논리적 일관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16년 12월 한 13일경 박근혜 대통령 국회 그 탄핵되고 나서 그 기점이죠. 그때 이 공병호가 말 그대로 그 미르K 스포츠 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 대기업들 출연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재단, 그걸 무슨 일회재단 옛날에 전두환 일회재단 뭐 등 뭐 그런 거 하고 막 비유를 합니다. 예, 예, 이 공병호가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그걸 강요를 해가 걷어가지고 미르K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번 보십시오. 이 공병호의 이 방금 육성 음성입니다. 예? 공병호의. 사탄파 맞죠? 그러면은 확실하죠. 예? 사탄파. 예?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통과되기 전에 11월 달에 이 작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손으로 퇴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판단이 많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때 가능하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런 의견이 귀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유혹과 이별할 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선에서 수습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한번 보자. 밑에 사람들이 자요.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보면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연설문을 고쳐주는 수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했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의 의중을 좀 과도하게 이해해서 아마 돈을 모으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사건의 실질적 진실이 얼마만큼 알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최근까지 추세를 미뤄보면은 안종범 씨와 같은 그런 수석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때 실제적 진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다소 유보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회장들을 독대해서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거나 또 기부금 전체 액수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것처럼 진두지휘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아무리 선의를 통해서 선의의 기반을 두고 기금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권력자가 독대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협조가 아니고 일종의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전면에 나서가지고
재단의 기금 모집에 참여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지지를 보냈던 사람뿐만 아니고 또 반대측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격앙한 분노를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순실 씨가 단순히 연설문을 고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증거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위치에선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6개월이나 1년 후나 퇴임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온갖 종류의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재단 기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냐는 점이죠. 이것은 특정인에 의해서 눈과 귀가 독점되지 않고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이 선의에서 출발했건 아니건 간에 재단의 기금 조성에 직접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면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박 대통령은 그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재임 기간 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책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친 사과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선 후퇴 맹목상의 대통령 지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더 극단적인 그런 요구들에 그걸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국민들과 박 대통령의 내부 사이에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아마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정은 상당 정도의 그런 난맥상을 볼 수밖에 없는 낙한 위치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5%대 3%대 1%대 지지율이란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내적으로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왜 불법적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명약한 사안에 대해서 재단 기금의 조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대통령이 꼭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만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것처럼 최순실이라는 그런 아주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내린 많은 국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양반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건은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항상 내가 하는 활동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그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명백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동시에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병호의 방금 이 또, 육성 영상 녹취 음성은 2016년 11월 한 12일경입니다. 예. 중순. 예, 2016년 11월 중순. 그때 한참 촛불난동이 일어나고, 이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재단, 미르K 스포츠 재단. 예. 그건 이제 뭔 재단이냐 하면은, 스포츠 선수들 육성시키는 그 재단입니다. 예? 재단이에요. 자, 그 재단은, 지금 이 공병호가 이야기하는 저 2016년 11월 중순 그 이전 1년 훨씬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예, 감사도 한 번, 두 번 받았어요. 온 세상
정가에서는 다 아는 그 재단이었습니다. 예? 재단이었어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그걸 유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저걸 이제 기업 회장들 불러다가 강요 압박에 의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예? 자, 역대 대통령들 수천억 재단, 노무현만 해도 뭐 8천억 재단이 있습니까? 김대중, 뭐 그 외에 모든 역대 대통령들 수천억짜리 재단 다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기업에서 출연 다 한 거예요. 기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거 두 개 재단 저거 다 합쳐봐야 1,000억이 안 넘어갑니다. 1,000억이 안 넘어가요.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저 재단 뭐 이사장으로 차고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 옛날에 했다고 지랄들 했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급이, 예? 저 조그만한 저 구멍가게만한 저 재단 저거 뭐하고로, 예? 박근혜 대통령 마음만 먹으면은, 예? 정상적으로 퇴임한 후에 마음만 먹으면은 유경재단 없습니까? 유경재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경재단, 재단 중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보면 되는데 왜? 예? 퇴임 후에 뭐, 아니, 이 공병호가 그러니까 저거는 불법적으로 강요되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예? 2016년 11월 달에 지금 이 지랄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그러니까. 예? 이 인간이. 그냥 입 쳐닫고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할 망정 이 새끼가 완전히 그냥 뭐 저 잡발 정치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지랄을 한 새끼예요. 이 새끼가. 예, 저때. 예? 사탄파 이중대라는 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나올 때 18일날 4월 18일부터 제가 제일 먼저 반박 방송을 했죠. 그때 제가 논리 전개를 한 게 있습니다. 논리 전개를.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방송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저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사탄파 무리들하고 딱 결탁이 되어 있을 거다. 이 플레임에 딱 집어 열려고 작업 들어갔다. 그 종국에는 진성 태극기, 그게 종착역이 될 거다 했어요. 말살, 태극기의 말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자, 그 외에 유튜브 방송, 의혹 제기하는 방송들은 전부 꽃놀이패. 짜고 치는 고수도 18일날 내가 이미 쫙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게 퍼즐이 안 맞춰집니까, 이제? 예? 퍼즐이. 퍼즐이 안 맞춰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때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런 식으로 그냥 아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전부 다 그냥 막 다 발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런 게 다. 예? 이런 새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플레임 이 현상이 안 생겼다면은 4.15 총선 전멸한 상태에서 17일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저 부정선거 있었다, 저게 16일 저녁부터 막 방송하기 시작해가 17일 날 그냥 막 수십 개 유튜브가 확 다 달라들어 버렸어. 순식간에 그냥.
그러다 내가 18일 날 그걸 반박 방송을 했죠. 18일 날. 4월 18일 날. 17일 날 이것들이 딱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러운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값을 구해냅니다, 저는. 어떻게 나중에 이게 된다는 게. 그 파동 이론의 값을 구해내는 거예요. 어디에든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에너지 없는 곳이 없잖아요. 태극에서 전용호가 이런 반박 방송을 하는 이게 또 에너지가 일어나듯이, 파동이 일어나듯이, 저 사탄파 새끼들이, 사탄파가 아니고, 의혹 제기를 하는 유튜브 방송들, 저걸로 인해가지고 또 파동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파동이. 어떤 현상이 나중에 일어날까? 그거 값을 구해낼 줄 알아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정선거 플레이 현상이 안 일어났다면은 17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완전 몰살당할 세력이 누구였죠? 미래통합당 정치인들 중에 첫 번째가 탄핵을 찬성한 자들 때려잡자, 이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부정선거 의혹 플레임 이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떤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탄핵 찬성파 저 사탄파 새끼들 이제 완전히 무덤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들은 어떤 방어 태세를 취하겠어요? 여기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팩트는 그거라니까요, 그냥. 팩트는. 한마디로 그냥 정의 내리면은. 거기에 지금 우파 소위 보수 바닥에서 움직이던 유튜브들 의혹 제기 방송을 거의 다 하고 있죠. 저들은 태극기가 아니라 했죠. 제가 아예 처음부터 선을 꺼버리더라 아닙니까? 왜 18일부터 태극기 아니라고 내가 선을 꺼버렸겠어요? 예? 4월 18일 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선을 꺼버렸잖아요. 분명히 저거는 태극기, 진성 태극기까지 싸잡아가 두리뭉실해가지고 도매금으로 몰살작전 들어갈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애써서 그걸 분리를 시키던 거예요. 분리를. 태극기 아니라고 저것들은. 왜 제가 그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성 태극기 아닙니다. 저 의혹 제기 방송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쿠라 사이비 태극기들이에요. 저 의혹 방송을 하는 유튜브들 중에 한두 개는 저 사탄파 새끼하고 결탁되어 있다 했습니다. 내가 4월 18일 날. 그리고 나머지는 꽃놀이패 뭣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 이 부정선거 플레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장 덕을 보는 게 바로 탄핵을 찬성한 자들입니다. 덕을 보는 게. 아니면 지들 맞아 뒤지는 건데 완전히. 쫓겨나는 거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저 탄핵을 찬성한 자들이 그러면은 왜 유튜브 방송을 두고 거구라 하고 태극기라 하고 뭐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지 마라 하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건 아주 단세포적인 단순한 생각이고 한 수 앞도 못 내다보는 단세포 그냥 뇌를 가진 거지. 예? 뇌를 가진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 뿐이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겉으로만 그리 하지 마라 하는 거지. 속으로는 좋아 죽는 거지. 좋아 죽는 거지. 이참에 이제 원래 좀 그 창피스러운 유튜브들 그런 것까지도 그냥 국민들이 지탄받게 만들어서 다 폐기처분 시키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1타 뭐 쌍피 3피 그냥 그 전략이에요. 저자들 태극기 세력 말살가 첫 번째 저거가 살아난 거고 또 사기 탄핵파들이
그리고 원래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 지지하던 이 쓰레기 유튜브들 사실 많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청소해보고. 예. 전략은 멋지게 생겼어요. 하여튼 이 사탄바닷게. 나는 그걸 4월 18일 날 딱 깨뚫어보고 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 이미 다 논리 전개 다 끝내놨잖아요. 그래가 계속 방어 태세로 나왔고, 저들은 태극기가 아니다. 의욕제기 유튜브 방송들은 태극기 아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무성이가 거구고 태극기고, 하사리를 어디에 딱 기누대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건드리고 하들 아닙니까? 예? 진성 태극기, 결론은 저놈 새끼들이 진성 태극기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 나는 4월 18일 날 이미 그걸 모든 걸 다, 값을 다 구해낸 겁니다. 내가 왜 이 혼자서 이렇게 내가 했겠어요? 뭘 지켜내려고? 진성 태극기 세력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12시가 넘어가 버렸네. 예, 이 공병호는 사탄파입니다. 사탄파 이중대고, 예. 이거만큼 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 2016년 촛불난동 일어날 때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예. 자, 내일 여러분들, 예,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 9시에 방송을 시작할게요. 예, 9시에,